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조교를 맡고 있는 안상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아나콘다 설치와 주피터 실행 및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크다운과 파이썬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주비비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지해드리고 마크다운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썬을 활용한 몇 가지 예시들과 에러에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실습 과제를 아주비비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제출 전에 열심히 작업한 노트북을 꼭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장까지 완벽히 마무리가 되었다면 노트북을 화면과 같이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HTML과 노트북 이렇게 두 가지의 포맷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들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될 것이며 파일명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정해 주신 제목과 똑같은 파일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출 전에 우선 HTML을 PDF로 변환해야 합니다. 변환을 위해서 HTML 파일을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로 열어주시고 인쇄 기능을 통해 PDF로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비에 업로드하기 전에 PDF와 노트북이 PR 번호, 학번, 이름의 형식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비비에 해당 과제에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PDF와 노트북 둘 다 제출해 주셔야지만 과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추가로 HTML 파일이나 PDF 파일의 경우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느 환경에서도 이 파일들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크다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헤더입니다. 헤더는 주로 제목을 작성하실 때 사용되며 샵을 늘려갈수록 크기 및 계층이 줄어들게 되며 총 6단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와 강조입니다. 일반적인 텍스트는 아무런 기호 없이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엔터를 친다고 하여 다음 단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2번 하고 나서 엔터를 입력해야 마크다운의 결과물에서 다음 단락을 만들어줍니다. 강조의 경우 앞선 헤더와는 다르게 기호로 강조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별 또는 언더바 기호를 사용하며 한 번 쓰면 이탈릭체, 2번 쓰면 볼드체가 됩니다. 그 외에 위첨자나 취소선의 사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록으로 순서가 없는 목록과 순서가 있는 목록으로 나뉘게 됩니다. 순서가 없는 목록의 경우 별, 마이너스, 플러스로 생성하실 수 있으며 들여쓰기를 하면 그 항목의 하위 항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목록의 경우 숫자 점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드입니다. 마크다운 셀에서 사용되는 코드 블록은 실제로 파이썬이 실행되는 코드 셀과는 다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크다운에서는 파이썬 코드나 다른 코드들을 참고자료로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드 블록을 텍스트와 함께 인라인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키패드 1 옆에 있는 어퍼스트로피로 텍스트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여러 줄의 코드를 보여주고 싶다면 동일한 기호를 3번씩 사용하여 화면과 같이 코드의 윗줄, 아랫줄을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해당 언어의 문법이 하이라이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링크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링크의 경우 대괄호와 소괄호, 이미지의 경우 링크와 비슷하지만 앞에 느낌표가 하나 더 붙어 생성합니다. 링크는 대괄호 안에 텍스트를 적고 소괄호 안에 해당 텍스트에 링크할 URL을 적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대괄호 안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캡션을 넣고 소괄호 안에 이미지의 URL 혹은 자신의 PC에 저장된 이미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인용입니다. 인용 블록은 오른쪽에 위치한 부등호를 표기하고 한 칸 띄고 텍스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표와 나눔선의 작성 방법입니다. 표는 화면과 같이 대괄호 키의 옆에 있는 수직선으로 각 열을 구분해 주시고 첫 줄에는 표의 제목들, 두 번째 줄은 제목과 내용을 구분해주는 마이너스를 입력해 주시고 그 밑에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선은 헤더와 같이 많이 쓰이는데 큰 주제들을 나누어 내용을 구분해 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별이나 마이너스를 3번씩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크다운 문법은 수학 수식 작성법입니다. 수식을 달러 기호로 감싸주면 되는데 한 번 쓰면 텍스트와 구분되지 않고 인라인으로 나타나며 두 번 쓰면 하나의 수식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R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텍스 문법에 대한 해당 URL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의 실습 환경 구축과 이번 영상에서의 여기까지의 내용이 앞으로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입니다.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파이썬을 사용하여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고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검색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은 개발부터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강력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서 기초적인 파이썬 문법들과 함께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업의 후반부에서 업무 자동화의 관점에서 파이썬의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므로 첫 번째 예시로 파이오토 GUI를 활용한 비활성화 창을 자동으로 종료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데이터 과학에서는 크롤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셀레니움을 활용한 트위터 크롤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은 요즘 특히나 딥러닝,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딥러닝 패키지들의 생태계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의 딥러닝 기술들도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것으로 특정 화풍을 학습하고 이를 다른 이미지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실습은 콜랩이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주피터 노트북과 사용 방법이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검색법입니다. 프로그래밍 수업과 구글,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무엇인가 구현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다면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에 in Python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알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검색을 하시다 보면 검색 결과 중 특히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양질의 질문과 답변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 페이지로 들어가신 뒤에 답변 위주로 보시면 대부분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에러 메시지도 보게 되실 텐데 이것도 이와 비슷하게 검색하시면 빠르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질문이 있으시면 조교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